축구에 대한 글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쓰기 꺼려지지만 어제 일본의 축구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아서 끄적거려 봅니다. 올해는 정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인지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침착한 분위기에서 월드컵을 즐기고 있다. 낮아진 기대치로 인해서 나 또한 1급 발암물질인 대표팀 경기 시청을 안 하리라 다짐해보지만 그래도 경기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TV 앞에 앉게 되고 예상보다 좋은 경기력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 역시나 하며 TV를 끄게 된다. 독일전을 앞두고 현재 우리는 2패 중인데 아직 탈락이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탈락인 상황이다. 반면 오랜 라이벌인 옆나라 일본은 아주 잘 나가고 있다. 조편성 운도 억수로 좋더니 첫 경기에서 3분 만에 상대 선수 퇴장 플러스 사인 PK로 1골을 얻는 등 정말 축구의 신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 일본도 월드컵을 앞두고 부진과 여러 잡음이 겹쳐 감독을 경질했다.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을 거라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외로 잘하고 있다. 콜롬비아 저는 실력이라 믿고 싶지 않았고 운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었지만 어제 세네갈과의 경기를 보고 나서 확실히 일본팀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의 과거. 일본팀은 과거에도 미드필드진의 세밀한 패스플레이를 좋아했다. 스페인 대표팀이 한창 티키타카라는 패스플레이로 세계 축구를 정복했을 때 일본의 그것을 스시타카라고 부르기도 했다. 막강해 보이기만 했던 스페인의 티키타카도 공략법과 단점들이 드러나면서 요즘은 타키타카니 스시타카니 하는 말도 잘 안 쓰는 추세이지만 이런 패스플레이의 점유율 축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고 전방에까지 볼이 이어지면서 슈팅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수비진에서 롱패스로 바로 공격진까지 이어져서 골을 만드는 것이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이 패스플레이에 집착하는 것에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왜소했던 탓이 크다. 축구를 얘기하면서 식습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에 너무 억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675년 육식금지령을 시작으로 1872년 육식금지령 해제. 주로 생선을 먹었던 나라이고 최근에 와서야 육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최근에야 혼다 같은 비교적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신체 조건은 서양과 비교할 것도 없고 한국보다도 못하다. 일본의 스트라이커. 일본에서는 항상 고민이 스트라이커였다. 미들 플레이어는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덜 중요하지만 상대 수비수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이겨내야 하는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일본은 항상 갈증을 느껴왔다. 반면 한국은 언제나 그런 조건의 스트라이커를 가지고 있었다. 멀리 차범근부터 최용수를 비롯해서 황선홍, 조재진, 이동국 등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스트라이커를 항상 보유하고 있었다. 지금 대표팀의 에이스인 손흥민은 포스트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역시나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다. 일본 대표팀의 컴플렉스와도 같던 스트라이커의 부재 때문에 들성 싶어 보이는 스트라이커 제목이 나타나면 일본의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히라야마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박주영이 청대에서 아시아를 씹어먹고 있었을 때 일본에서 나타난 스트라이커다. 기존의 일본 선수와 다르게 키가 커서 190cm 언론에서 괴물 스트라이커라고 띄워주기 바빴다. 한일전에서 박주영과 히라야마가 만나게 되었을 때 아나운서는 이 둘은 앞으로 지겹도록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멘트를 했다. 청소년 대표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멘트는 수긍이 갔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박주영은 A 대표팀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아스날에서부터 망테크가 시작되었지만 히라야마는 더 이상 A 대표팀에서 보기 힘들어지면서 둘의 대결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다. 부족한 포지션은 돈 주고 선수를 사올 수 있는 클럽 축구와 다르게 국가대표팀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팀의 특징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체구가 작은 일본의 특징이 미들 플레이가 강조된 패스 플레이어. 집착하는 플레이로 이어진 것이다. 몸싸움을 싫어하고 근성이 부족한 특징 때문에 상대가 피지컬을 앞세워 거칠게 몰아치면 주눅들었던 것이 그간의 일본 축구였다. 히딩크는 호주 감독 시절 이 점을 이미 간파했었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일본에 한 점 먼저 실점하고도 체격 우위를 앞세워 3-1 역전승까지 만들어냈었다. 브라질을 만나도 선제골을 넣을 정도로 초반에는 반짝하지만 뒷심이 부족해서 한번 밀리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던 것 또한 일본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는 뭔가 달라진 듯한 모습이다. 체격, 스피드 등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그들은 그들의 장기인 패스 플레이를 펼치며 콜롬비아전에서는 승리했고 세네갈전에서는 선제골을 내주고도 2번씩이나 따라붙었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아는 일본이 아니었다. 할리로지치 감독이 일본의 축구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체질 개선을 시도했다가 성적 부진을 겪고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인 감독으로 바꾸면서 자기들의 원래 스타일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단점까지도 보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아쉬운 점. 일본은 확실히 자기들 축구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고 이제 그 스타일을 고수해 나갈 것 같다. 반면 한국 축구는 어떠한지 돌아보면 의문만 남는다. 한국 축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과거 한국의 플레이 스타일은 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전방에 볼을 배급해주고 스트라이커가 마무리하는 것이 많았다. 지금 대표팀의 모습은 패싱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솔직히 어떤 스타일의 축구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다. 지난 월드컵의 실패로 인한 두려움 때문인지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도 소극적인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 분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 축구가 한국 축구보다 나은 팀이라는 것에 부정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본 축구처럼 우리들의 스타일을 찾아나가고 방망이 깎는 노인의 심정으로 누가 뭐라 해도 한 길만 파며 장점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